반갑습니다. 범이스입니다. 오늘은 2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하나 중요한 점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오늘부터 2월 말까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그리고 암행승찰차 등을 포함해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주 단속 내용으로는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꼬리 물기,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단속 등 특히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기 전 지나가는 경우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하려는 차량을 막는 등 단속에 대한 내용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안내해드렸듯이 올해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에서 끝나지 않고 보험료 할증까지 최대 10%가 붙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히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차량 때문입니다. 이 차량의 이름은 암행승찰차로 최근에 도입된 단속 방법으로 일반 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쪽과 뒤쪽 유리창 쪽에 경광등과 사이렌이 장착되어 있고 차종도 제네시스 G70 모델로 보시는 것처럼 배기통 엔진 등등 고성능의 부품이 장착되어 있다고 해요. 게다가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의 정보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실시간으로 화면이 녹화돼 단속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더 무서운 점은 올해 7월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배워버린 습관이라는 건 한순간에 고칠 수 없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습관을 들여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집중 단속. 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명절에는 여러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 과일 상자, 택배 상자 등이 많이 버려지는 시기인데 이때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혼동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생활 쓰레기도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아닌데 버렸다고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또는 2달 전 치킨뼈가 일반 쓰레기라고 알고 있어서 버렸는데 치킨에 살이 붙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적발됐고 역시 과태료를 냈다 등의 사연들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한 곳에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로 적발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과태료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묻니다. 보통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 해요. 하지만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 주택가의 경우는 쓰레기를 이렇게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조금 헐겁게 묶어서 버렸을 때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우리 집 봉투 안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서 억울하게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이고 또 어떤 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정말 헷갈린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일반 쓰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즉석밥, 2번 귤 껍질 바나나 껍질, 3번 계란 껍질, 4번 컵라면 용기, 5번 대파 마늘 껍질, 6번 일회용 수저. 정답은 2번으로 귤 껍질 바나나 껍질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즉석밥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 플라스틱 재질이라 종량제에 버려야 되고요. 계란 껍질도 동물이 먹을 수 없어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컵라면은 안쪽에 폴리에틸렌이 코팅된 혼합물이라 안되고
대파와 마늘 껍질은 매운 향이 강하기도 하고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 쓰레기라고 해요. 일회용 수저 역시 혼합 재질이 많아 일일이 구분하기도 힘들고 크기도 작아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재활용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안내드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쓰레기 잘 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차장 관련법 개정.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 주차한 차주에 대한 고발성 글과 사진들이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이웃 간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 28일부터는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의 경우도 충전하지 않은 채 장기 주차할 경우, 그리고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 시 모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친환경 자동차법이 새로 개정돼서 이제는 아파트 등 모든 충전구역에서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신고 어플을 활용해서 제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는 별도의 어플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 많은 주차장들을 단속 요원이 일일이 다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이런 허점을 노려 여전히 주차로 인한 시비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모르고 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